스케치북만 펼치면 왠지 모르게 한숨부터 나오고 내가 나이 들어서 시작해 실력이 안 느나 싶어 답답하셨죠? 그래서 비싼 붓도 새로 사고 좋다는 책도 큰맘 먹고 사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안 바뀌죠. 이유는 정말 간단해요. 밑빠진 독을 막지 않고 계속 물만 붓고 있는 겁니다. 나쁜 습관이라는 구멍을 먼저 막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그려도 제자리일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여러분의 소중한 손이 더 굳기 전에 당장 버려야 할 치명적인 그림 습관 5가지 바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습관은 정말 많은 초보자분들이 모르고 하는 행동입니다. 바로 연필이나 펜을 너무 세워서 잡는 습관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글씨 쓰듯이 연필을 거의 세워서 그림을 그리고 계시지 않나요? 대부분 처음엔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글씨를 그렇게 써왔으니까 그림도 당연히 같은 방식으로 그리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그림은 계속 딱딱합니다. 선은 경직되고 손목은 금방 피곤해지고 조금만 실수해도 진한 선 때문에 수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손재주가 없는 줄 아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손이 아니라 연필의 각도였습니다. 그림을 오래 그린 사람들을 보면 연필을 생각보다 많이 높여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연필을 세우면 점처럼 그리게 되고 눕히면 면처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필을 눕히면 손에 힘이 자연스럽게 빠지고 팔 전체를 사용하게 되어 훨씬 부드럽고 긴 선이 나옵니다. 또 처음부터 진하게 그리지 않기 때문에 형태를 자유롭게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자들의 스케치를 보면 대부분 아주 연한 선으로 시작합니다. 언제든 고칠 수 있도록 여유를 남겨두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연필을 무조건 눕혀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큰 형태를 잡을 때는 눕혀서 가볍게 그리고 그림이 마지막으로 갈수록 디테일을 표현할 때는 다시 세워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상황에 따라 각도를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제가 선 연습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손의 힘 조절, 필압 조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선을 곱게 긋는 연습만 반복합니다. 하지만 그림에서 더 중요한 것은 고든 선이 아니라 어디를 강조하고 어디에서 힘을 빼야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형태가 꺾이는 부분, 시선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 무게가 실리는 부분은 선을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하고 빛을 받는 부분은 선을 약하게 표현하면 그림이 훨씬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모든 선이 같은 굵기와 같은 힘으로 그려지면 그림은 평면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초보자분들에게 선을 수백 번 긋는 연습보다 강약을 조절하는 연습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같은 선 안에서도 힘을 넣었다 빼고 진하게 시작했다가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선을 만들어 보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만 바뀌어도 선은 훨씬 자연스러워지고 그림은 지금보다 훨씬 안정감 있고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습관은 그림을 너무 가까이 붙어서 그리는 것입니다. 이건 초보자분들이 정말 많이 하는 습관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종이에 코를 박을 정도로 가까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자세히 보면 더 잘 그릴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눈은 정말 열심히 그렸는데 얼굴은 길어져 있고 나무 잎사귀는 열심히 그렸는데 정작 나무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까이 볼수록 부분만 보이고 전체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림은 디테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 전체 균형을 잘 맞추는 사람이 잘 그립니다. 실제로 그림을 오래 그리는 사람들을 보면 자주 하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다가 갑자기 연필을 내려놓고 의자를 뒤로 밀거나 한두 걸음 뒤로 물러납니다. 그리고 그림을 한참 바라봅니다. 겉으로 보면 멍 때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체 균형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어디가 기울었는지, 비례가 맞는지,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지,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그림 그릴 때는 2분, 3분마다 반드시 한 번씩 뒤로 물러섭니다. 가까이서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문제가 한 걸음만 뒤로 가도 바로 보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초보자는 연필을 움직이는 시간이 훨씬 많고 잘 그리는 사람은 그림을 바라보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림은 손보다 눈이 먼저 완성하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는 그림에 너무 가까이 붙어 그리지 마세요. 10분에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잠깐 뒤로 물러나 전체를 바라보세요. 그 작은 습관 하나만으로도 비례와 균형을 훨씬 빨리 발견하게 되고 여러분의 그림은 지금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 번째 습관은 지우개를 최대한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의외로 초보자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틀린 걸 알면서도 계속 그립니다. 그런데 저는 이 습관도 빨리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우개는 그림을 망치는 도구가 아니라 또 하나의 연필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지우개를 쓰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괜히 실력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았고, 좋은 그림은 처음부터 한 번에 완성되는 줄 알았습니다. 잘 그리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지우개를 정말 잘 사용합니다. 다만 무작정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면서 지웁니다. 예를 들어 형태가 조금 길어졌다면 필요한 부분만 살짝 지우고, 비례가 틀어졌다면 전체를 다시 비교하면서 수정합니다. 명암이 너무 강하면 밝기 조절을 위해 지우개를 사용하기도 하고, 유리나 금속처럼 빛이 강하게 반사되는 부분은 지우개로 하이라이트를 만들어 표현하기도 합니다. 즉, 지우개는 틀린 그림을 없애는 도구가 아니라 그림을 완성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특히 연필 드로잉에서는 지우개도 표현 재료입니다. 연필이 어둠을 만드는 도구라면 지우개는 빛을 만드는 도구입니다. 오히려 지우개를 아끼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틀린 비례를 그대로 두고 어색한 형태도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처음에 작은 실수가 뒤로 갈수록 점점 커집니다. 결국 명암을 아무리 잘 넣어도, 질감을 아무리 멋지게 표현해도 기본 형태가 틀렸기 때문에 그림 전체가 어색해집니다. 그림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그리는 작업이 아닙니다. 계속 수정하면서 완성도를 높여가는 과정입니다. 건축가도 설계도를 수없이 고치고, 작가도 원고를 계속 수정하듯 그림도 수정하는 과정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지우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지 마세요. 대신 언제, 왜 지워야 하는지를 아는 것을 목표로 해보세요. 지우개를 잘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형태를 더 정확하게 잡고 관찰력도 더 빨리 성장합니다. 지우개는 실패의 흔적이 아니라 더 좋은 그림을 만들기 위한 또 하나의 연필입니다. 네 번째 습관은 처음부터 선을 너무 진하게 그리는 것입니다. 이 습관도 정말 많은 초보자분들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마음 때문일 겁니다. 한 번에 정확하게 그리고 싶다. 괜히 여러 번 그리면 지저분해 보일 것 같다. 그래서 첫 선부터 힘을 꽉 주고 그립니다. 그런데 그림은 신기하게도 처음 진하게 그릴수록 오히려 더 많이 틀립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에는 누구도 형태를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 얼굴을 그리던 풍경을 그리던 처음에는 대략적인 비례만 잡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첫 선을 진하게 그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선을 기준으로 계속 그림이 진행됩니다. 나중에 비례가 틀린 걸 발견해도 수정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틀린 선 위에 또 선을 긋고 또 수정하고 계속 덧그리다 보니 그림이 점점 지저분해집니다. 그래서 그림을 오래 그린 사람들은 처음부터 확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심하면서 시작합니다. 아주 가볍게 형태를 찾아갑니다. 저도 그림을 그릴 때 첫 스케치는 거의 연필 자국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연하게 그립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언제든 수정할 수 있도록 여유를 남겨두기 위해서입니다. 그림은 처음부터 완성하는 작업이 아니라 조금씩 정확도를 높여가는 작업입니다. 처음부터 확신을 가지고 진하게 그리는 사람보다 끝까지 수정하면서 형태를 찾아가는 사람이 훨씬 좋은 그림을 그립니다. 이 원리는 스케치도 똑같습니다. 약하게 시작하고 정확해질수록 조금씩 강하게, 이 순서만 지켜도 그림은 훨씬 깔끔해지고 수정도 쉬워집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첫 선을 작품의 최종선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첫 선은 어디까지나 길을 찾기 위한 안내선입니다. 가볍게 시작하고 충분히 비교하고 마지막에 자신 있게 정리하는 것. 이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여러분의 그림은 훨씬 자연스럽고 완성도 높게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습관은 처음부터 잘 그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 습관도 결국 여기서 시작됩니다. 연필을 세우는 것도, 그림을 너무 가까이 보는 것도, 지우개를 아끼는 것도, 처음부터 진하게 그리는 것도 모두 같은 마음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잘 그리고 싶다. 그 마음 자체는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마음이
그림을 가장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선 하나를 긋는데도 오래 걸립니다. 괜히 망칠까봐 연필을 쉽게 움직이지 못하고요. 결국 그림보다 걱정이 더 많아집니다. 그림은 잘 그리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많이 수정하는 사람이 잘 그립니다. 좋은 그림은 처음부터 완벽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관찰하고 비교하고 수정하고 다시 관찰하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결과만 바라보면 그림은 점점 재미가 없어집니다. 한 장이 마음에 안 들면 자신감을 잃고 며칠 동안 연필을 잡지 않게 되고 결국 나는 재능이 없나 보다 라는 결론까지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문제는 재능이 아닙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 목표 하나만 바뀌어도 그림은 훨씬 오래 즐길 수 있는 취미가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5가지 습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필과 펜을 너무 세워 잡지 마세요. 각도를 바꾸면 선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 그림을 너무 가까이 보지 마세요. 뒤로 물러서야 전체가 보입니다. 세 번째, 지우개를 아끼지 마세요. 지우개도 그림을 완성하는 또 하나의 연필입니다. 네 번째, 처음부터 진하게 그리지 마세요. 연하게 시작해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처음부터 잘 그리려고 하지 마세요. 잘 그리는 것보다 배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5가지만 바꿔도 여러분의 그림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도 무엇부터 연습해야 할지 모르겠다, 혼자 그리다 보니 자꾸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라고 느끼신다면 영상 아래 고정 댓글도 꼭 확인해 보세요. 기초 드로잉 순서 관련 영상을 담아두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그림 생활을 더 쉽고 즐겁게 만들어 드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그림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